어느 작은 마을에 진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진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깊은 숲속에는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다. 절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발길이 끊긴 채 버려져 있었고 그곳에는 기이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마을 어른들에 따르면 절에서는 예전부터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한다. 밤마다 절에서 울리는 북소리,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곤 한다는 것이었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모험 삼아 숲속으로 들어가 절을 찾아보려 했지만 모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맸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절에 접근하자 갑자기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진수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도시에 살면서 그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현실적인 일상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그 절을 찾아가 보기로 내기를 했다. 술 기운에 이끌려 그는 홀로 이른 새벽에 절을 향해 떠났다.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그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고요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그저 자신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진수는 손에 땀이 배도록 핸드폰을 움켜쥐면서도 혼자 걷는 자신을 되뇌이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했다. 한참을 걸은 끝에 그는 고대의 절에 다다랐다. 예상대로 절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텅 빈 모습이었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지붕은 일부 무너져 내렸다. 폐허가 된 건물 주변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는 문턱을 넘자마자 이유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울림은 진수의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온몸을 덮치는 소름에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절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법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사자갈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진수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말이었지만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없었다. 겁에 질린 진수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나중에 기억하라 해도 그는 그 뒷말의 내용을 떠올릴 수 없었다. 발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무작정 숲을 가로질러 도망쳤고 마침내 마을에 불빛이 보였을 때의 안도감은 지금도 생생했다. 그 후로 진수는 절대 그 숲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경험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는 그냥 술에 취해서 헛것을 봤을 거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깊은 밤 잠자리에 들면 종종 그날 밤에 그 속삭임과 북소리가 귀에 맴돌며 그의 잠을 방해하곤 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등산객이 절 근처에서 실종되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수는 다시금 아래의 기억이 떠오르고 말았다. 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아마도 그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그렇게 그 마을의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스레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흔히 한밤중에 혼자 읽으면 오싹한 기분이 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런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나는 집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다행히도 바람이 불어와 조금은 시원해진 상태였다. 그날은 유독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천장에 붙은 선풍기의 날개는 느릿느릿 돌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날처럼 외롭고 고요한 밤, 하늘은 어두워지고 바람은 매섭게 몰아쳤다.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귀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떤 공포 게시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들린다면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기던 나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경험한 오싹한 일을 올리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랬다. 어느 날
매일 늦은 밤, 그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 구석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소름이 끼친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침대 밑에서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한다. 침대 밑을 쳐다볼까 여러 번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에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긴장감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을 통해 조금 전까지 창밖으로 느껴졌던 평온함이 이젠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물론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기에 계속 글을 이어서 읽었다. 몇몇 댓글이 추가적인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고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소리를 들으면 그건 누군가가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 몸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온화한 여름밤의 공기가 다시 밀려왔다. 이 기분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는 더 이상 그 글을 읽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읽던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이상한 속삭임, 누군가가 부르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나는 거실에 놓인 거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내 모습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낯선 형체가 웃고 있었다. 심장이 멈출 듯한 공포에 휩싸여 뒤돌아봤지만 방 안에는 그저 나 혼자뿐이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나는 서둘러 불을 모두 끄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침대 주변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 보였고 익숙했던 집안의 모든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매 순간 누군가 가만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에 휘말려 잠이 들었다가 금세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며칠 후 나는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착각이라 믿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가끔씩 거울 속에서 낯선 형체가 보이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 형체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어쩌면 그날 밤 들었던 속삭임은 정말 나를 부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형체는 아직도 내 주변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퇴근길이었다. 그러나 지하철역에 내려 걸어가던 나는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쌀쌀했고 귀가하는 사람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뒷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하지만 피곤함에 지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소파에 몸을 던져버렸다. 잠시 후 씻기 위해 욕실로 갔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는데 미세하게 거울 속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눈을 몇 번 깜박여봤지만 일그러짐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돌려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괜히 신경을 곤두세우며 망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샤워를 하는 내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몸을 닦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방 안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머리가 쭉 뼈서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활짝 열어둔 방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는데 그 공간은 적막했다.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들릴 듯 말 듯한 귓가의 속삭임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잠시 인터넷 서핑으로 정신을 분산시키려 했지만 계속해서 그 소리가 뇌리를 맴돌았다.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착각이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깜박이더니 식은땀이 나게 할 만큼 찬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지나갔다. 의아한 마음에 손을 잠시 멈췄는데 컴퓨터 화면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창문 모양의 검은 배경에 희미한 글자가 한 줄 적혀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으려 했지만
창은 좀처럼 닫히지 않았다. 그때 내 뒤쪽에서 느껴지던 그 서늘한 기운이 다시금 느껴졌고 누군가 방 안에 나 말고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용기를 내어 천천히 뒤로 돌아보았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싸늘한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자 이제는 창 전체에 이상한 글자와 숫자 가무잡이로 번쩍이며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공포를 느껴 방에서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방의 문이 갑자기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잠겨버렸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문은 미동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리번거리던 나는 방 안구석에 있는 거울에서 끔찍한 장면을 보고 말았다. 거울 속에서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었다. 그 형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감에 서둘러 뒤로 물러났지만 거울 속의 형체는 점점 자신을 내 쪽으로 당기는 듯 한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놀라 방과 컴퓨터를 등지고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저리 가버리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방 안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잠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방은 여전히 적막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사건들로 인해 한동안 정신이 혼미했다. 거울과 컴퓨터를 멀리하고 방을 빠져나와 거실에 앉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져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대로였다. 문이 잘 열리지 않은 것은 고장이었고 컴퓨터의 이상한 프로그램은 설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묘한 경험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의 사건이 단순히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그 서늘한 불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종종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로 내가 다가오는 기운을 느낀 것은 아니었을까?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밤이 되면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불길한 기억은 되살아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마치 그 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말이다. 그러나 이젠 나도 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